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석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법제처장을 지냈습니다. 이만하면 스스로를 성공한 아웃사이더라 여기며 주류의 편성에 비교적 편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제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이런 제 삶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을 보고 저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무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실상 고등법원에 지침을 내린 셈이죠. 이재명 후보의 문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니 대법원의 해석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의 발언 중 일부를 검찰이 찾아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털 사이를 풀어가면서까지 나무 흉터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낙선자에 대해 주관적인 기억과 객관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발언을 찾아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선거 결과에 승복한 사람을 다시 불러내 부관참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공정과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우리 장모는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 없다. 내 처는 주식에서 손해를 받지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 새빨간 거짓말임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밝혀졌죠. 저는 이 허위 발언이야말로 윤 후보가 0.7% 차이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합니다. 이 발언이 대법원이 강조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낙선자를 꾸짖은 대법원의 주객 전도된 황당한 논리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도 강조했듯이 사실관계의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2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했고 심리가 길어진 것도 그만큼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은 전지전능한가요? 아니면 관심법으로 피고인 기억의 저편까지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진 걸까요?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봤다니요. 9일 동안 자지도 먹지도 않고 11초에 한 장을 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숙고는커녕 기록을 읽는 데만 걸리는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대법관들은 모든 기록을 다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더군요.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졸속재판은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재판도 대법원에 넘어온 지 110일 동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신군부는 5월 17일 제2차 쿠데타를 감행했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113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말이죠.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윤석열의 12.3 쿠데타가 성공해서 계엄하에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꽃길만 걷는 판사,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재명 후보는 육두품 정도의 변호사였던 걸까요? 저런 사람이 감히 대통령을 넘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뿌리 깊은 엘리트 의식과 근거 없는 선민 의식이 이 재판 과정에서 은연중에라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법 적용 절차에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씀드려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재판입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댈 수 없다는 법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보복이 있을 거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보복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것과 같은 수십 명의 검사를 수년 동안 동원하여 수십 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던 것과 같은 정적 죽이기의 정치 보복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후보 역시 이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기업이 평생을 통해 이룩한 성과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 한 이를 보장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헌법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잘 나간다는 이유로, 기득권이라는 이유로 이를 폄훼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해칩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추구하는 양대 기본적 가치입니다.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평등의 정신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등의 이념을 중히 여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과거 민주당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의 질타를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자유 대신 평등이 아닌 자유 쓰고 평등을 추구할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중산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참여의 기후균 등을 중시하면서 실용주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배우자 사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지금이라도 선거 기간 중에라도 바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헌법적 실용주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학대받는 자의 승리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인도의 시성 탁으로 이 말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국민의 판단을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따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